대법원 2020년 4월 29일 선고 2016-4107 판결 사건명 요양급여 신청 반려처분 취소 판시사항 1.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산재보험 제도와 요양급여 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2.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한 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된 경우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2.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년 4월 29일 선고 2017-31064 판결 사건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행정청의 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외의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 다른 방식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대상시설이 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그 법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 방식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6년 3월 2일 법률 제14044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을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 각목에서 대상 시설을 열거하고 있고 제2조 제1호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사회기반시설의 신설, 증설, 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이라고 정의하며 제2조 제2호 민간투자 사업을 제9조에 따라 민간 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 사업 기본 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5호 본문 이처럼 민간투자법은 일정한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민간투자법에 따라서만 추진하여야 한다는 적용 우선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투자법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 이외에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한 다른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른 개별 법률이 다른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 행정청에는 민간투자법 이외에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대상 시설이 민간투자법상 사회 기반 시설에 해당하여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 방식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시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 체납 및 사용, 수익 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이미 선정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의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기부 체납 및 사용, 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이미 선정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민간투자 사업의 세부 내용에 관한 협상을 거쳐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거나 또는 이미 설정한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이므로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던 중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던 중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 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이처럼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이익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행정절차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고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족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이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4. 처분청이 수익적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취소권 등 행사의 요건과 한계. 판결요지 4.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년 4월 29일 선고 2019-2 31696 판결 사건명 손실보상금 판시사항 1. 2013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헌법상 정당보상 원칙, 비례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은 농업손실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2013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실제 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의 예외로서 농민이 제출한 입증 자료에 따라 산정한 실제 소득이 동일 장목별 평균 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장목별 평균 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실제 소득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제 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의 상한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영농보상이 장래의 불확정적인 일실소득을 보상하는 것이자 농민의 생존 배려, 생계 지원을 위한 보상인 점, 실제 소득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농민이 실농으로 인한 대체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나름대로 합리적인 적정한 보상액의 산정 방법을 마련한 것이므로 헌법상 정당보상 원칙, 비례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2. 2013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전에 사업 인정 고시가 이루어졌으나 위 시행규칙 시행 후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가 이루어진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영농보상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기준에 관한 위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위 시행규칙 부칙 2013년 4월 25일 제4조 제1항이 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 판결요지 2. 사업 인정 고시일 전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하여 적법하게 농업에 종사해온 농민은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에도 수용 개시일 전날까지는 해당 토지에서 그간 해온 농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에 수용 개시일 전날까지 농민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과 무관한 어떤 다른 사유로 경작을 중단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 인정 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농민이 구체적인 영농보상금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보상협의 또는 재결 절차를 거쳐 협의 성립 당시 또는 수용 재결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영농보상은 수용 개시일 이후 편입농지에서 더 이상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장래의 2년간 일실소득을 예측하여 보상하는 것이므로 수용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도 영농보상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2013년 4월 25일 제4조 제1항이 영농보상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기준에 관한 2013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 전에 사업 인정 고시가 이루어졌으나 개정 시행규칙 시행 후 보상 계획의 공고, 통지가 이루어진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년 4월 29일 선고 2019-2 44606 판결 사건명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판시사항 구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2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 구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 요건인 혼인기간을 판단할 때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 요지 구공무원연금법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구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2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 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제도 시행 전에 이혼을 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연금 등의 형성에 대한 기여를 실질적으로 참작하여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 요건인 혼인기간을 판단할 때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년 4월 29일 선고 2019-2 52799 판결 사건명 교육환경평가 승인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시사항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감옥에 따른 호텔업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숙박업을 취사시설 포함 여부에 따라 일반 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관광숙박업을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나누면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등의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는 학생들의 주요 활동 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숙박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숙박시설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박 등의 사행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 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위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위 법률 조항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2. 갑 주식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업부지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 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갑 회사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남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 행위 및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성매매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된 보완 요청서를 보낸 후 교육감으로부터 콘도미니엄업에 관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를 적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지침을 통보받고 갑 회사의 교육환경평가 승인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교육장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장의 교육환경평가 승인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갑 주식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업부지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 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갑 회사의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남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 행위 및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성매매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된 보완 요청서를 보낸 후 교육감으로부터 콘도미니엄업에 관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 제27호를 적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지침을 통보받고 갑 회사의 교육환경평가 승인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교육장이 보완 요청서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법 제9조 제27호에 따른 금지 행위 및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이는 교육장이 최종적으로 교육환경평가를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수차례에 걸쳐 갑 회사에 보낸 보완 요청서에 의하면 현 상태로는 교육환경평가 승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것에 해당하는 점. 갑 회사는 사업준비 단계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계획하고 교육장의 보완 요청에 따른 추가 검토를 진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위 처분으로 침해받는 갑의 이익이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이 신축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교육장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장의 교육환경평가 승인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